네, 안녕하세요.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이제 우리가 연속한다 또는 이제 불연속한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연속과 불연속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속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일단 기준은 어떤 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은 어떤 점에서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연속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우리 눈에 그래프에 끊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를 그려봤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끊어짐이 없이 쭉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는 각각의 점 전부 무엇한다? 연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어떤 함수 형태가 뭔가 지금처럼 보인다면 이때는 지금 주어진 x가 a일 때, 즉 a라는 지점에서 어떤 끊어짐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즉 무슨 값과 무슨 값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린 이때 주어진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일단 누가 전제돼야 되고 극한값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함수값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함수의 연속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시계값을 이용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도 우리는 함수의 연속성을 얘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수의 불연속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연속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불연속한다라는 건 x는 a에서 무엇하지 않으면 연속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 한다? 불연속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속하지 않는다? 뭐가 생겼다? 아까 봤었던 거 끊어짐이 생겼다. 끊김이 생겼다.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x는 a에서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얘기해낼 겁니다. 먼저 함수값 자체가 이제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a라는 지점에서 값이 정의가 안 됐습니다. 이럼 우리 불연속한 거예요. 또는 함수값이 정의는 됐지만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수는 무엇하다? 연속하지 않는다. 즉 불연속할 거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연속 함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 함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구간이라는 걸 같이 한번 정의해 볼 텐데요. 일단 구간은 어떤 변수 x가 존재하는 일종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과 같이 주어진 어떤 x의 범위, 일종의 x가 존재하는 어떤 집합을 어떻게 용어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x가 a 이상 b 이하 존재할 때 우리는 이제 주어진 x의 집합을, 즉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양 끝점으로서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거고요. 이때 우리는 주어진 구간을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식을 보면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값을 우리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요. 이때는 열린 구간이라고 명칭할 겁니다. 즉, 등호가 포함되면 닫힌, 등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한쪽에는 등호가 붙어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등호가 안 들어간, 또는 뭐 반대로 이쪽에는 등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등호가 안 들어간. 우린 이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에서 등호가 있을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쓸 거고, 그리고 등호가 없을 때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쓰기로 하였으니까 지금과 같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린 이와 같은 구간을 반만 닫혔다 또는 반만 열렸다 라고 해서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1, 2, 3 이 세 가지 형태는 양 끝점이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변수가 존재하는 이제 집합을 따져봤을 때 양 끝점이 존재하지 않은, 즉 아주 작아지거나 또는 아주 커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x가 a 이상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쓰는 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쪽에 뭐가 없어요? 어떤 끝점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구를 써서 무한대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x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표현하고 싶어, 실수 전체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거예요. 우린 이와 같이 나타낸 형태를 뭐라고? 구간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구간의 생김새가 어떤 대괄호나 소괄호로 표현됐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뭐 순서쌍이라든지 좌표랑 헷갈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는 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구간인지 순서쌍인지 좌표인지 명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속함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구간이라는 걸 같이 얘기해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일단 연속함수는 지금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속함수. 일단 우리가 앞에서 연속을 정의했었죠? 그러면 특정 구간에서 뭐가 없어? 불연속점이 없을 때. 특정 구간에서 불연속하는 점이 없어. 다시 말하면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해. 그럼 우린 이때
주어진 함수를 주어진 구간에서 뭐 한다? 연속한다. 즉 연속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불연속 시험이 존재하면 연속함수다라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성을 띠고 있는 함수는 사실 많아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함수들. 그래서 어떤 이제 다항함수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분수함수나 무리함수 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었던 지수, 로그,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즉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어때? 끊김이 없었잖아. 그래서 끊김이 없는, 즉 불연속점이 없는 어떤 함수다? 연속함수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연속함수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살펴본다면 어떤 함수값 또는 극한값 같은 경우도 연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함수의 성질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연산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주어진 함수를 어떤 새롭게 연산해 내어서 만들어진 함수 또한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전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눈에는 x는 a에서 fx라는 함수는 무엇한다? 일단 연속한다 라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어떤 함수? gx라는 함수도 무엇한다? 연속한다 라는 전제를 두어 볼게요. 이랬을 때 일단 먼저 선생님 fx에다가 뭐 했어? c 곱했죠? 그쵸? 즉 실수배를 한 함수. 실수배를 한 함수도 똑같이 어디에서? x는 a에서 무엇할 거다? 연속할 거다. 그리고 fx와 즉 연속함수와 연속함수 gx를 무엇한 것도 합차한 것도 더하거나 뺐을 때 즉 fx 뿔마 gx 형태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 또한 a에서 뭐 할 거다? 연속할 거다. 그럼 뭐도 가능해요? 곱셈도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두 함수를 무엇해서 곱해서 만든 함수도 어때? 연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나눴을 때도 우리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나눠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무엇하다? 연속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단 우리 항상 나눗셈 할 때는 즉 분수식 보이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어떤 면? 분모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gx가 0일 때에는 뭐 하지 않을 수도 연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속하는 함수들끼리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해도 여전히 연속성이 유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fx와 gx가 둘 다 무엇할 때? 연속할 때, 즉 연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어떤 연산을 이어갔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눈에 누가 보인다면? 불연속 함수가 보인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불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무엇한다면? 합차한다면 이 결과는 반드시 무엇할 거다? 불연속할 거다. 불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하게 되면 이 결과는 일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연속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불연속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불연속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특정한 순간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연속할 수도 있다. 그럼 연속과 불연속의 판단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우리가 결국 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를 연산해 봐서 어떤 연속의 정의에 맞으면 연속,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연속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불연속이라고 얘기해 낼 겁니다. 물론 어떤 형태, 나눗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럼 만약에 불연속 함수들과 불연속 함수들을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연산했을 때는 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이 결과는 일단은 알 수 없다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연산하기 때문에 일단 불연속할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서도 연속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반드시 우리가 직접 연산해 보며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 2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정리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사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우리가 어떤 뭐 증명하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살펴본다라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뭔가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용해낼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최대 최소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정리예요.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무엇한다면? 연속한다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뭐 한다면? 연속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할 거다? 가질 것이다. 이 한 줄짜리 식이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뭐 하니까? 연속하니까 아마 끊어짐이 없겠죠?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끊어짐이 없는 함수라면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 반드시 가장 큰 값과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뭐 할 거다? 존재할 거다. 이를 뜻하는 정리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좀 기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와 B 사이에 어떤 함수 fx를 지금처럼 그려봤어요. 이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만 함수를 관찰할 거니까, 그렇죠? 일단 뭐 끊어짐이 없는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린 주어진 구간에서 뭐가 존재해? 가장 큰 값, 최대값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값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우린 최대 최소의 정리,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런 형태도 뭐 당연히 가능한 꼴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고 있어? 최소와 최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하면 반드시 뭘 가져?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래서 이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공부하고 어떤 미분을 바탕으로 함수를 그려가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용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고 무슨 구간? 만약에 열린 구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에요. 일단 우리가 앞서서 정리, 주어진 어떤 표현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열린 구간에서 만약 함수 연속한다면 최대 최소는 가질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아까 앞에서 그렸었던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열린 구간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진 구간 내에 존재하고 있어요. 같는 상황인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양 끝점에서 지금 어때요? 비어 있잖아요. 물론 그럼 여기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커지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함수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최대값과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라는 거 꼭 명심해 두도록 합시다. 만약에 함수가 불연속이야. 연속하지 않아. 주어진 구간에서 불연속해. 불연속이면 마찬가지 최대값을 그리고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의 정리 우리가 수학 2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정리가 되겠고 이제 주어진 정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무엇할 때? 연속할 때 일단 주어진 형태가 일단 기본 전제가 될 거예요. 이때 FA와 FB 즉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죠.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달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FA와 그리고 FB 사이에 어떤 값들이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이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의 값을 K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의미의 값을 K라고 해볼게요. 이때 사이값의 정리는 다음과 같아요. 구간 A, B에서 반드시 FC는 뭐를 만족하는? K를 만족하는. 즉 함수값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K가 되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무엇한다? 존재한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말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어요. fa 함수값, fb 함수값, 일단 두 함수값이 서로 다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fa와 그리고 fb 사이에 그냥 어떤 값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값 중 하나를 선생님이 그냥 k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k를 무슨 값으로 갖는? 함수 값으로 갖는 누가? 점 C가 주어진 구간. 근데 어떤 구간?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즉 양 끝점이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이상 뭐 할 거다? 존재할 거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사이값의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사이값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해 볼 건데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fx는 0? 어떤 방정식이 나왔네요. 방정식의 실근 존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방정식의 실근 존재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제는 똑같아. 아까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 얘기할 때 봤었던 전제랑 똑같아.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이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fa 곱하기 fb가 무슨 수야? 음수야. fa 곱하기 fb. 즉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fa고 fb인데 이들을 곱했더니 어떤 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그 얘기는 아마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일단 두 값은 절대 같지는 않겠네요. 이 상황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때 어쨌든 한 놈은 플러스 값을 갖고 하나는 마이너스 함수 값을 갖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함수 값들 사이에는 누가 0이라는 어떤 사이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만약 주어진 형태의 식만 만족하면 우리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아까 앞에서 봤었던 임의의 값 k가 지금은 누가 된 거예요? 0이라는 특수한 값으로 결정되어진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닫힌 구간 fx, 닫힌 구간 a, b 사이에 정의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a라는 함수값은 플러스 그리고 b라는 함수값은 마이너스라고 일단 전제해 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값, 즉 0보다 큰 값, 얘는 마이너스 값,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는 누가 존재할 수 있어요? 0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이랬을 때 우린 이 fx라는 함수가 어떤 0과 만나는, 즉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주어진 구간 안에 뭐 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진 구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마 문제에서 이런 표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 적어도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보이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런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즉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들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0보다 작다가 아니고 0 이하다 또는 0 이상이다,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실근이 존재한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네요.